최근 정부의 저PBR 정책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다소 왜곡되긴 했습니다만 PBR이 낮은 기업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 상승한 기업들 외에 후발주자는 좀 어떻게 찾아볼까? 자, 이 내용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기업들은 금융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들, 그리고 통신회사, 이런 회사들이 올렸는데, 사실 이런 상승은 좀 부작용도 만들긴 했죠. 왜냐하면 시총 5천억 이상의 코스피에 한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처음 발표한 게 이제 이 내용이고요. 나머지 2020년이 돼야 코스피 전체 편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앞으로 옥석가리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 PBR 중에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어서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진짜 저평가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가 가장 먼저 뽑는 게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익도 잘 만들어야 되고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돼야지만 배당 정책도 할 수 있고 자사주를 가져와서 소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ROE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딸리고 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저 PBR 하면 다 올랐겠지만 앞으로 선별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 기업들이 있는데 이걸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로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까? 일단 기존에 정부 정책에 좀 화답을 하면서 주가가 먼저 오른 기업들은 있습니다.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 배당금을 상당히 높게 상승을 시키고 있죠. 전년 대비 정말 높게 배당금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던 선진국 대비 배당금이 낮았던 문제가 어찌 보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부분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시키는 것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창사 이래 첫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후발주자로 찾으려면 어떤 좀 흐름을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정책의 좀 큰 그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나오는 것은 이달 말에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정책이 발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월에 주주총회 시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먼저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 중에서 안 오른 기업들은 주주총회 때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이달 말 정책 발표 때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느냐? 지금까지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만 이제 참여시킬 것으로 이제 알려졌죠. 확정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인데, 현재까지는 나온 이야기가 2026년이 돼야 코스피 전체로 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이죠. 아무래도 코스피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던 돈들이 여기 코스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코스피만 상승하는 부작용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코스닥도 포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코스닥에 상위 150개를 넘을지 150개사를 넘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코스닥도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을 따온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것에 모두 해당되는 프라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체 시장에서 자본이 유입이 됐고, 물론 그 배경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전 국민들이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놨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본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만 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과열되어 있는 코스닥을 같이 넣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만 넣고,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고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는 문제를 보고 이제 코스피도 좀 넣어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월달 말 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저평가 종목들,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이면서 유보금이 좀 높은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후발주자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스피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도 좀 찾아보고 정부 정책의 발표가 되면 큰 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미리 좀 파악해 놓는다라고 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달 말에 정책이 발표가 되면 앞서서 움직였던 코스피는 오히려 좀 하락할 수가 있고 많이 빠졌던 코스닥에서 좀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코스피를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이달 전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시키고요. 그것을 코스피와 관련된 투자로 좀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처음에는 저 PBR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별 작업이 거쳐지고 이 흐름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됐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